지금은 전 세계가 한류를 타고 한국의 콘텐츠에 푹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음악 시장에서는 K-팝이 BTS와 블랙핑크를 중심으로 한류를 선도하며 수많은 팬덤이 생겨났고, 드라마 시장에서는 오징어 게임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연타석 홈런으로 기울어가던 넷플릭스를 기사회생시키며 가입자를 100만 명 이상 끌어모았습니다. 이에 강동한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총괄은 한국 콘텐츠는 이미 세계적이다. 넷플릭스와 한국 창작 생태계 동행은 세계에서 사랑받는 좋은 이야기는 어디에서나 탄생할 수 있다는 명제를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올해 한국 콘텐츠 투자액은 8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는 한국인들의 창의성에 대한 믿음으로 얻어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한국인들의 콘텐츠 창작 능력은 음악과 드라마에서만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웹툰 시장에서 한국이 다크호스처럼 등장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벌써 일본에서의 웹툰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나란히 1위와 2위를 장악하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도 플랫폼은 아니지만 한국의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이 일본의 유명 만화 원피스를 이기고 매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웹툰 시장이 세계로 퍼져나가자 중국이 한국의 유명 웹툰의 판권을 정식으로 구매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싶었지만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역시 중국스럽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여러분은 웹툰의 원조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웹툰은 인터넷을 뜻하는 웹이라는 단어와 만화를 뜻하는 카툰의 툰을 따온 말로써 20년 전 한국에서 처음 만든 디지털 만화 형식입니다. 한국이 바로 원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K김치, K한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듯이 K웹툰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현재 만화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일본과 미국이지만 이들 시장은 대부분 기존 출판 만화책 시장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서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출판물로 된 만화책을 보기 위해선 단행본을 대여하거나 구매를 해야 하는데, 만약 다수의 만화책을 보고 싶다면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만화책을 모을 수 있는 공간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웹툰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매 방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소비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웹툰은 스마트폰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소비자가 원할 때는 언제 어디서든지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앱만 설치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엄청난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쉬운 접근성 덕분에 진입장벽이 낮아 손쉽게 수많은 이용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웹툰은 만화책과 달리 스마트폰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콘텐츠이기 때문에 기획과 제작 그리고 배포까지 모든 과정이 지금의 온라인 시장에 최적화되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강점들을 가진 웹툰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시작한 한국은 시작부터 선두 자리를 유지하며 20년간 수많은 데이터와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웹툰의 가능성을 본 한국 기업들은 웹툰의 개념도 없던 일본을 가장 먼저 공략했습니다. 만화 시장만 놓고 본다면 일본이 세계 최대의 시장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1등을 차지한다면 세계 1등과 같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처음에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웹툰을 시작했을 때는 일본의 만화 출판계는 온라인 시장은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직 간행본을 중심으로 판매하기에 급급했는데요. 이는 일본 특유의 변화를 싫어하는 고집이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팩스와 우편으로 행정을 처리할 정도로 변화를 싫어하는 일본이기에 이는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화 시장에서는 항상 최고의 자리를 유지했기에 자만했으며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일본과 새로운 웹툰이라는 시장을 만들어내고 변화에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했던 한국의 싸움은 초등학생과 어른의 싸움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일본은 웹툰 시장 70% 이상을 한국 기업에게 뺏기는 굴욕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 웹툰 시장의 1위 플랫폼은 카카오의 피코마가, 그리고 2위 플랫폼은 네이버의 라인망가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피코마는 올해 1월 사상 최고 월간 거래액인 776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6.1% 늘어난 수치입니다. 2021년 연간 거래액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7,227억 원을 기록해서 2016년 서비스 출시 후 누적 거래액 1조 3천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일본 내에서 웹툰 시장을 장악하자 일본도 뒤늦게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거대 출판 기업인 고단샤, 슈에이샤, 쇼카쿠칸 등이 웹툰 시장에 진출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영향력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시장을 장악한 한국의 웹툰은 이제 일본을 넘어 미국에서도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는데요. 얼마 전 네이버 웹툰의 로어 올림푸스가 만화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아이즈너 어워즈에서 베스트 웹코믹으로 선정됐습니다. 한 해 동안 연재된 온라인 만화 중 최고의 작품에 주어지는 상인데요. 지금까지는 만화와 그래픽 소설 장르에서 최고 출판물과 창작자들에게만 수상해왔지만 한국이 웹툰으로 아이즈너 어워즈에서 수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는 한국의 웹툰이 미국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분석하는 기사를 썼는데요. 그 기사를 살펴보면 성장의 원동력을 작가들에 대한 5대 정책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네이버 웹툰은 지난 2020년 이후 자사 북미 웹툰 작가들에게 매달 10억 원 이상 총 27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영어권 작가들에게만 지급된 순수 금액으로 북미 웹툰 업계 내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영어권 네이버 웹툰 작가 수익은 2019년과 비교해 75%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네이버 웹툰은 마블, DC 등 미국 만화 출판사와 달리 원고를 뿐 아니라 저작권까지 작가에게 귀속하기에 많은 신인 작가들이 웹툰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웹툰 창작자들의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작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또 그 작품들을 보기 위해 이용자들이 계속 생겨나서 수익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과 미국 시장에서 웹툰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본 이웃나라 중국은 이번에도 당연히 한국의 웹툰을 훔쳐가거나 카피할 줄 알았지만 웬일인지 이번엔 정식으로 한국의 유명 웹툰 판권을 정식 구매하겠다고 나서는데요. 과연 드디어 중국이 정신을 차린 걸까요? 이번에 중국에서 판권을 산 웹툰은 한국의 유명한 웹툰 작가 조석이 2016년에 연재한 문효입니다. 중국은 이 웹툰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영화로 리메이크했는데요. 그 영화가 바로 지난 29일에 개봉한 도쿄월구입니다. 달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주인공이 팀원들이 전부 떠난 뒤 홀로 남겨져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영화는 중국 인기 배우들이 출연하고 중국 감독이 연출한 중국 제작 영화입니다. 영화는 단 3일 만에 중국 내 박스오피스 10억 위안, 한화 약 1,900억 원을 돌파하며 중국 내 박스오피스 10억 위안을 초과한 98번째 영화에 등극했습니다. 개봉 12일에는 박스오피스 3,860억 원을 넘겼는데요. 중국 현지에서는 영화의 최종 수입이 40억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흥행 속에서도 이 작품이 한국의 웹툰이 원작인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포스터 어디에도 한국의 웹툰이 원작이라는 내용은 적혀있지 않고 배급사에서도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영화나 드라마, 노래를 리메이크할 경우 원작을 밝히는 것이 홍보되고 흥행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걸 떠나서 기본적인 예의이자 상도인데요. 그래서 원작을 각색하는 경우 반드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사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한알령을 시행한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으며 배급사의 입장에서도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한국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죠. 거의 흥행 보증 수표나 다름없는 한국의 뛰어난 컨텐츠들을 이용하지 않으려니 중국인이 만든 작품은 재미가 없어서 도저히 인기가 없어서 안 되겠고 그렇다고 한국의 것을 그대로 수입하자니 정부의 제재가 무섭고 그래서 선택한 길이 바로 리메이크를 통해 한국을 지우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실 판권을 구매해서 리메이크한 도쿄월구는 양반에 속합니다. 판권 구매도 없이 대놓고 그냥 베낀 경우도 허다합니다.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된 하일권 작가의 목욕의 신도. 처음에는 판권을 구매하는 척 연기하다가 결국 취소하고 일방적으로 목욕의 왕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개봉을 강행하는 안하무인의 극치를 보여주기도 하였고 오징어 게임이 흥행하자 한자에는 어울리지도 않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억지로 끼워 넣어서 표지를 만든 오징어 승리라는 예능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민족이기에 그냥 판권을 사준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의 시원한 시원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